네, 안녕하세요. 네, 신민화 관세사고요. 저는 이제 합법의 법학원에서 이제 관세평가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네, 관세사 시험 관련해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선 선생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는 제 관세평가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관세평가는 어떤 과목일까라고 좀 이제 써봤는데 혹시 여기서 1차 준비해보셨던 분 계시나요? 네, 1차 준비도 안 하죠. 처음이신 거죠. 네. 이제, 관세평가는 이제 1차 과목 같은 경우에 관세법, 그리고, 무역 영어, 그 다음에 회계학,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있죠? 관세, 네? 내국 소비세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관세평가 같은 경우는 관세법 안에 있는 법 제30조에서 35조에 규정된 것들을 이제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차를 하고 오셨던 학생분들 중에서 관세평가를 별도의 과목으로 배운다니까 좀 쉽겠구나, 뭐 범위가 작겠구나, 이거를 어떻게 80분 동안에 한 과목을 출제를 해가지고 내제라고 해서 약간 만만하게 보시는 분도 많아요. 양도 적고 재밌겠네. 근데 관세 평가가 그렇게 만만한 과목이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해온 거고요. 즉 이제 관세 평가는 이제 관세법 안에 법 제30조에서 35조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굉장히 깊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드에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게 과세 가격을 구할 수 있게 모든 그 흐름과 이론을 다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 평가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됐냐라는 게 좀 배우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 관세 평가라는 과목이 WTO 평가 협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FTA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나가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WTO 세계 무역 협정 기구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기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약이라든지 협정을 맺었을 텐데 이런 관세 평가 조약을 좀 맺은 게 있거든요. 그 조약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WTO 평가 협정에 있는 그 우리가 또 관세 평가 협정이 실질적으로 관세법 안에 들어와서 법으로 제정이 됐어요. 그게 이제 나타난 게 관세법 제30조에서 35조에 규정된 사항이고요. 자, 우리 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시행령이 있고요. 시행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평가의 실질적인 범위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WTO 평가협정,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CO 관세평가 교육훈련 모듈을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WTO에서 평가협정을 마련을 했는데 이걸 협정문상에서 이 관련 협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WCO 자체 내에서 내가 규정한 WTO 평가 협정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려주고자 발간했었던 교육책이 있는데 좀 오래됐어요. 이런 훈련 모듈 내에 일부 약간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 사례들을 끌고 와서 저희가 학습할 때 필요한 부분만 좀 넣어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 모든 법령이라든지 이론을 배운 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그래서 주요 평가 사례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관세평가라는 과목을 다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1차를 조금 공부를 하신 친구들이 좀 오셔가지고 해서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을 줄 알으셨는데 제가 그러면 관세평가가 뭔지에 대해서도 약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관세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과세표준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율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과세표준 이런 거 굉장히 조금 낯선 단어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율이라는 거는 10%, 5% 이런 거죠.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세율은 아까 일전에 좀 말씀을 해주신 HS라는 과목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10% 세율을 부과하게 되겠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곱해서 우리가 관세를 구하게 되는데 이 금액, 이게 몇 원? 즉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금액이겠죠. 1,000원, 2,000원. 그래서 1,000원 곱하기 10%를 해야 우리 관세가 100원이 나오는 것처럼
관세가 100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구해 주어야만 정확한 관세가 나오도록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과세 표준을 구하는 방식을 아무렇게나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이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해서 정부도 합당하게 내가 세금을 받았구나라고 인정을 할 만한 방법들, 그리고 납세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각각의 합리성이 좀 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과세 표준을 정확하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관세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관세를 어떻게 구할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관세법, WTO 평가협정, 그리고 주요 협정 사례들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저 과목 자체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A와 B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물건이 뭐 1,000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러한 저런 상황에 의해서 별도의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지 않고 제3자에게 줬다. 그럼 그 가격은 과세 표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퀘션들을 우리가 계속 풀어가는 과정이 지금 관세평가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세평가 과목은 실질적으로는 암기보다는 이해 과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래 상황을 이해를 하고 그 거래 상황에서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봐야 되는 요소들을 집어내는 과정들, 그 과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론적으로 또 풀어서 쓰는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세평가 과목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이해와 암기와 쓰기 이 모든 걸 다 강조를 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제 관세평가라는 과목 자체가 그냥 문제를 퀘션을 주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해서 써보세요. 이렇게 주지는 않고요. 자, 판매자가 있고요. 구매자가 있어요. 네, 구매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판매자가 어쩌고저쩌고 해요. 하면서 거래 상황을 굉장히 A4 용지 한 장 혹은 반장 정도로 긴 거래 상황을 주고 그 서술자가 판단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관세평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밑에 암기와 쓰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디서 내가 암기한 걸 끄집어 와서 내가 글로 표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 이해 과정이 기본서 학습 4월에서 6월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배우실 것들은 실제 지급 가격, 법정 가산 요소, 법정 공제 요소, 거래 가격 배제 사유 등 관세 평가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하고 학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3달 동안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갈 거예요. 4월에서 6월까지는 저는 외우라고는 많이 하진 않아요. 이해하세요. 실제 지급 가격이 뭔지 알으세요. 실제 지급 가격 안에 포함되려고 하면은 어떤 요건을 부합해야 되는지 여러분 학습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4월, 6월에는 무조건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암기예요. 왜냐? 우리는 마지막 쓰기를 해야 되거든요. 외우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공부량을 줄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암기를 하는 최소한의 양은 있어요. 그 최소한의 양을 여러분이 무조건 우리 문제풀이 12월 안에 모두 완벽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월부터 6월까지는 쓰는 연습이에요. 자, 문제를 보고 이 사례를 보고 이해를 하고요. 어떤 유형의 어떤 스토리로 지금 이 문제가 나왔구나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암기한 부분을 가져와야지 라고 내 머릿속에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써요. 근데 여러분 이해하고 암기하고 쓰면 잘 써질 것 같죠? 안 써져요. 문장이 굉장히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연습을 많이 안 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죠?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끝나야 되는데 막
문장이 늘어지면서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험은 논술 시험이거든요. 논술 시험 뭐예요? 정확한 답을 논리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 연습을 6월에 합니다. 자기가 아는 것들 막 갑자기 A라는 개념에 대해서 막 이 문제와도 관련이 없는데 열심히 쓴다? 좋은 점수 안 나가요. 왜냐? 우리 또 얘기해야 돼요. 80분 동안 문제 4개를 써야 되거든요.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알아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쓸 것만 쓰는 연습들,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를 포인트 잡아 쓰는 연습들, 이게 바로 우리가 1월부터 6월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공부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평가라는 과목은 이해, 암기, 쓰기 이 3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 공부 팁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여러분에게 저는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만약 여러분 여기서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우리는 누구냐면 수험생이에요. 우리는 연구자가 아니고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의 최종 목적지 어디죠? 합격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위치는 관세사가 아니에요.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합격해야만 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HS, 무역실무, 관세법, 그리고 관세평가를 공부를 하고 학습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자료가 시중에 많아요. 시중에 많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합격이란 관세사 공사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공부의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책이고, 선생님이 말해주는 추가적인 그 프린트들, 그 프린트들도 사실은 조금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선별된 자료예요. 그 이상은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옆에서 어떠한 사이트에서 이러한 게 있다, 저런 게 있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인터넷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세평가 궁금하다고 치면은 판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많아요. 이제 판례가 뭐예요? 자, 어떠한 A라는 사건에 의해서 모호해요. 그러니까 A와 청구법인과 과세관청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싸운다는 게 뭐예요? 어떤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그럼 그 개념에 대해서 모호한 점을 우리가 공부한다? 아니에요. 수험생은 정확한 개념, 정확하게 답이 나와 있는 것들, 정확한 이론들에 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부 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키지 말고 수험생이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평가에 약간 한정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라는 물음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이제 관세평가는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거래 상황 안에서 과세 표준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너무 거래 상황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판매자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을까? 구매자가 만약에 이러지 않았을까? 이 말뜻은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 아닐까? 너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 외에도 다 본인이 상상을 잘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세워놓은 개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지급액이라는 건 이런 것만 보라고 했었는데 뭐지? 이것까지 더 봐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돈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관세평가는 시험 그리고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즉 자기의 개념을 세운 그 뼈대가 흔들리지 않게 if에 대한 물음에 절대 빠지지 말 것. 즉 알려준 대로 그 길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고 묵묵히 걸어갈 것. 이게 제일 관세평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세사 시험은 슬프게도 암기 시험이라고 80% 이상의 암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암기가 중요한 시험이에요. 관세법을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관세법을 암기를 못했다? 합격할 수 없습니다. HS 우리가 물품에 대한 호혜, 주의, 규정 이런 기타 등등 것들을 내가 암기하지 못했다? 내가 물품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지만 합격할 수 없어요. 평가? 당연히 내가 이게 실제 지급 가격인지 간접 지급액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그것을
이런 이유로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라는 근거를 근거에 쓸 수 없다, 합격할 수 없어요. 무역심을 협정 못했다, 합격할 수 없어요. 암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암기는 실질적으로 언제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내가 이 암기에 너무 4월에서 6월 기본서를 학습하는 시간이 허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약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면은 안 하셔도 돼요. 4월에서 6월까지. 그러나 7월부터는 무조건 내가 암기를 해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요 키포인트들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평가도 저는 자신 있게 결국에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관세평가 과목별 내비게이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추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네. 혹시 늦게 오신 학생분들은 그 1차를 보셨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아예 초시생이신가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앞 단계만 다시 설명을 조금 드리자고 한다면, 이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에 35조에 대해서 간략한 부분은 배우셨을 거예요. 과세가격 결정 원칙이 법 제30조에서 나와 있던 부분, 동그라치면서 실제 지급 가격이란 이런 부분만 배우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관세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WTO 평가 협정비 관련된 고시 규정까지 다 배우는 학습의 범위가 이렇게 다양하고 넓어졌다라는 것들만 조금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실 경우에는 학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